1장. 비 오는 서울 골목과 준노의 일상. 서울의 좁은 골목길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작은 빗방울들이 낡은 지붕 위로 떨어져 리듬을 만들고 골목 끝 낡은 아파트 창문을 두드렸다. 그 작은 창문 안에서 8살 소년 준노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작은 손가락으로 연필을 꽉 쥐고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준노야, 저녁 먹을 시간이야. 부엌에서 어머니 미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형은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찌개를 준비하며 매콤한 향기로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준노는 숙제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밥이 놓여 있었다. 준노의 아버지는 3년 전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미형은 홀로 준노를 키우며 청소부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텨왔다. 준노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너희 엄마 청소부잖아 라는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미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있어. 네 아빠도 하늘에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날 밤 미형은 아들을 위해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준노는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녹아 잠이 들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아픔을 잊을 수 있었다. 서울의 좁은 골목과 낡은 아파트에서 보낸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여전히 비가 갠 하늘 아래 준노는 낡은 파란색 재킷을 입고 집을 나섰다. 학교 가방에는 어제 풀던 수학 문제집과 연필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작은 몸으로 골목길을 걸으며 그는 오늘도 친구들과 마주할 생각에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이미 운동장 한켠에서 웃음소리를 내며 모여 있었다. 준노는 어머니가 일찍 집을 나서면서 했던 말을 되뇌었다. 준노야, 너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하지만 그런 말도 현실의 벽 앞에서는 쉽게 무너졌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의 시선이 준노에게 집중되었다. 그중 한 아이가 비웃으며 말했다. 야, 또 청소부 아들 왔다. 다른 아이들도 따라 웃으며 조롱했다. 준노는 머리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이 스며들었다. 수업 시간 동안에도 집중하기 어려웠다.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친구들의 조롱과 어머니의 고된 하루가 겹쳐졌다. 쉬는 시간, 아이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준노 엄마가 청소부라며 그래서 그런가. 준노도 항상 옷이 낡았어. 누군가가 말했다. 준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울었다. 자신도 어머니처럼 열심히 살고 싶었지만 친구들의 말은 그의 자존심을 부셔버렸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선생님이 들어왔다. 준노, 수업에 집중해. 네가 잘하면 모두가 알아줄 거야. 선생님의 말은 따뜻했지만 준노는 아직 마음의 상처가 깊었다. 학교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방울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미형은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준노가 창가에 앉아있던 모습을 보고 다가갔다. 오늘 학교 어땠니? 미형이 조심스레 물었다. 준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들이 또 놀렸어요. 엄마가 청소부라고. 미형의 눈에 잠시 아픔이 스쳤다. 그녀의 손은 청소일로 인해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손끝에는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묻어 있었다. 준노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있고 네 아빠도 하늘에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미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잊지 말자. 그날 저녁
미형은 준노에게 간단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저녁을 내놓았다. 김치찌개의 매콤한 향이 집 안가득 퍼졌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묵묵히 힘을 주었다. 식사가 끝난 후 미형은 다시 준노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자장, 잘 자라 우리 아기. 준노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져 눈을 감았다. 세상의 아픔을 잠시 잊고 편안한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순간 준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이 싹 텄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에게 희망이었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었다. 가을의 쌀쌀한 바람이 서울 거리를 감쌌다. 준노와 미형은 버스를 타고 서울 음악원으로 향했다. 토요일 아침, 준노는 낡은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작은 가방에 책과 연필을 넣어 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높은 빌딩과 분주한 거리, 그리고 한강의 잔잔한 물결이 지나갔다. 엄마, 우리 집에도 언젠가 피아노가 있을까요? 준노가 조심스레 물었다. 미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언젠가는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면 그때는 가장 먼저 피아노를 사자. 준노는 활짝 웃었다. 어머니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서울 음악원에 도착하자 웅장한 유리와 돌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다. 안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전통이 숨 쉬는 듯 했다. 미형은 청소 도구를 들고 일을 시작했고 준노는 복도 벤치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복도에서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소리가 어우러져 흘러나왔다. 학생들은 완벽한 유니폼을 입고 연습실을 오가며 분주했다. 모두가 준노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자 준노는 지루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청소하는 반대쪽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복도 끝에는 낡은 연습실이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다. 먼지가 쌓여 구석에 놓여 있었다. 빛나는 새 피아노들과 달리 이 피아노는 마치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준노는 조심스럽게 연습실로 들어갔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서서 건반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늘 말하던 준노야. 내 안에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언젠가 그것을 발견할 거야. 그 말이 떠올랐다. 그는 조심스레 한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다. 부드럽게 누르자 음이 울려 퍼졌다. 소리는 약간 불협화음이었지만 준노에게는 마법 같았다. 그는 다른 키도 눌러보았다. 어머니의 자장가를 떠올리며 천천히 멜로디를 만들어 나갔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준노의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였다. 작은 손가락들이 건반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준노는 깜짝 놀라 손을 뗐다. 문 앞에는 키 큰 남학생이 서 있었다. 완벽한 교복을 입고 금발머리를 깔끔히 넘긴 그 학생은 미국인 교환학생 마이클이었다. 나 그냥... 준노는 말을 더듬었다. 마이클은 비웃듯 말했다. 이건 장난감이 아니야. 네가 만질 피아노가 아니라고. 준노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이 아팠다. 잠깐만, 너 청소부 아줌마 아들이지? 이곳은 청소부 아이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마이클이 준노를 훑어보며 말했다. 뒤로 몇몇 학생들이 나타나 조롱하듯 바라보았다. 그래, 한번 연주해봐. 고장난 피아노로. 어차피 아무도 신경 안 써. 마이클이 비꼬았다. 준노는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작은 발은 바닥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 있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준노야, 절대 두려워하지 마. 네 안에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준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다. 연주가 시작되자 연습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는 어머니의 자장가를 연주했다.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손가락은 자연스럽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자장가에서 시작한 멜로디는 점점 변주되어 준노의 내면에 있는 외로움, 사랑, 그리움이 음악으로 표현되었다. 피아노 일부 건반은 소리가 나지 않고 조율이 맞지 않았지만 준노는 그것마저 자신의 음악 일부로 만들었다. 마이클의 입이 벌어졌고 다른 학생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이런 연주를 예상하지 못했다. 준노는 눈을 감고 연주를 계속했다. 그의 작은 몸은 리듬에 맞춰 흔들렸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모차르트, 쇼팽, 그리고 한국 전통음악의 요소들이 그의 연주에 스며들었다. 연습실 문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놀라운 소리에 이끌려 들어왔다.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노를 바라보았다. 미형도 청소도구를 들고 그곳에 도착했다. 그녀는 아들이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꿈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준노의 연주는 10분간 계속되었다. 한 곡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여정이었다. 마지막 음을 연주한 후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연습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엔 한 사람, 그 다음 두 사람, 마침내 모두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놀라워. 이 아이는 누구지? 누군가 속삭였다. 마이클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준노에게 다가와 말했다. 미안해. 몰랐어. 준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미영이 군중을 뚫고 아들에게 다가갔다. 준노야. 준노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그냥 피아노가 좋아서. 그때 연습실로 한 노인이 들어왔다. 모두가 그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서울음악원 원장 김도연 교수였다. 이 놀라운 연주자가 누구인가요? 김 교수가 부드럽게 물었다.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아들 준노입니다. 김 교수는 준노에게 다가가 미소 지었다. 준노야, 어디서 피아노를 배웠니? 준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배운 적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연주해요. 김 교수의 눈이 커졌다. 오랜 세월 수많은 학생을 가르쳤지만 이런 천재성은 처음이었다. 준노야, 내일 내 사무실로 와주겠니? 너와 내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구나. 준노와 미형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바뀔 것임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준노는 김도현 교수의 사무실 앞에서 긴장한 채 서 있었다. 어머니 미형은 준노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준노야, 긴장하지 마. 네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돼. 준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작은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 김 교수와 소피아리 선생님이 나왔다. 소피아리는 엄격하면서도 다정한 눈빛으로 준노를 바라보았다. 준노야, 오늘부터 우리 함께 피아노를 배우자. 네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준노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다. 첫 레슨 날, 준노는 악보도 제대로 읽지 못했고 기초도 부족했다. 하지만 소피아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가르쳤다. 음표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으로 음악을 느껴야 해. 그녀의 말에 준노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환학생 마이클은 준노를 여전히 무시했다. 청소부 아들이
대체 뭘 할 수 있겠어? 내 연주가 다 끝나도 우린 웃을 거야. 마이클과 그의 친구들은 연습실에서 웃음 섞인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이클이 준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네가 정말 잘한다면 나한테 연주로 이겨봐. 준노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고 고개를 끄덕였다. 연주가 시작되자 마이클과 친구들은 비웃음을 준비했다. 하지만 첫 음이 울려 퍼지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준노는 어머니의 자장가를 변주하며 연주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순수한 감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곧 놀라움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마이클은 충격에 말을 잃었고 친구들도 그를 바라보며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준노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다. 어머니와 소피아리 선생님은 그의 손을 잡고 격려했다. 준노야, 내 음악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절대 잊지 마. 이후 준노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고 점차 음악원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는 마이클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키워나갔다. 준노의 첫 연주 이후 서울음악원은 그에 대한 관심으로 들썩였다. 준노가 보여준 순수한 재능과 진심 어린 음악성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음악원 원장인 김도현 교수는 준노의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느꼈다. 어느 날 김 교수는 미형과 준노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에 들어선 두 사람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으로 김 교수를 마주했다. 준노야, 너의 연주는 정말 특별했단다. 김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30년 넘게 많은 학생을 가르쳤지만 네 재능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뛰어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미영은 감격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김 교수는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나는 네가 아직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걸 안다. 그래서 특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준노와 미형은 긴장하며 교수의 말을 기다렸다. 서울음악원에서 내게 특별 장학금을 주고 싶다. 학비, 교재비는 물론이고 연습실 사용권과 학교 근처 기숙사 방까지 제공할 것이다. 네가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미형은 믿기지 않는 듯 눈물을 참지 못했다. 하지만 왜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김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다. 네 재능은 우리 음악계의 보물이다. 우리가 키워야 할 인재다. 그리고 네 어머니도 음악원에서 청소부가 아닌 행정보조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더 나은 환경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말이다. 준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러나 김 교수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3개월 후 서울국제음악 콩쿠르에 네가 참가해야 한다. 이 대회는 세계 각국에서 젊은 음악가들이 모이는 자리다. 네가 거기서 연주한다면 전 세계에 네 재능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준노는 두려움에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김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노야, 너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 필요한 것은 단지 믿음뿐이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피아노 교수 소피아리를 너의 개인 교사로 지정하겠다. 그녀가 네 재능을 빛나게 해줄 것이다. 미영과 준노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김도현 교수의 제안으로 준노는 서울음악원의 특별 장학생이 되었고 그의 피아노 여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가 만난 첫 번째 스승은 바로 소피아리 선생님이었다. 소피아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뉴욕 줄리아드 음악원을 졸업하고 세계 여러 무대에서 활약한 후 고국에 돌아온 실력파 교수였다.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그녀의 지도 아래 준노는 음악과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주했다.
첫 레슨 날, 소피아리는 악보 읽기부터 천천히 가르쳤다. 준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그녀는 인내심을 잃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했다. 음표는 음악의 언어야. 하나씩 익혀가면 곧 네가 연주하고 싶은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악보의 선과 점들이 마치 외계어처럼 느껴졌지만 준노는 소피아리의 말처럼 음악의 언어를 배워가며 점차 자신감을 얻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매일 연습하는 동안 작은 진전들이 쌓여갔다. 수업이 끝난 후 소피아리는 준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노야, 너의 음악에는 특별한 마음이 있어. 기술은 연습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지만 네 안에 있는 그 감정이 가장 중요해. 준노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 미영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으며 새로 배운 것을 이야기했다. 미영은 아들의 변화에 눈시울을 붉혔다. 준노야, 네가 자랑스럽다. 엄마도 네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기뻐.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소피아리 선생님의 엄격한 지도와 높은 기대치는 준노에게 큰 부담이었다. 연습 시간은 길어지고 매일 반복되는 기초 훈련은 때때로 그를 지치게 했다. 그럼에도 어머니의 응원과 소피아리 선생님의 격려가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한편 마이클과 그 친구들은 여전히 준노를 경계하며 때로는 시기하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준노는 이제 그들의 조롱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음악에만 집중했다. 그의 연주는 점점 깊어졌고 음악원 내에서도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성장의 시간. 준노의 피아노 여정은 막을 올렸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도전과 기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노는 소피아리 선생님의 지도 아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연습 시간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점점 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모차르트의 소나타, 쇼팽의 발라드,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등 난이도 높은 곡들을 도전하며 기량을 갈고 닦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다가오는 서울국제음악 콩쿠르는 그의 앞에 놓인 가장 큰 시험이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젊은 피아니스트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은 무겁고 긴장은 컸다. 준노는 자신이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고 한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준노야, 괜찮니? 미형은 아들의 불안한 모습을 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준노는 괜찮아요. 엄마, 그냥 조금 떨려요. 라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다. 소피아리 선생님도 그의 내면 변화를 눈치채고 따뜻하게 격려했다. 준노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 음악에 진심을 담는 거야. 네 마음을 믿어. 그녀의 말에 준노는 큰 위로를 받았다. 연습실에서 마이클과 마주칠 때도 이전처럼 긴장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이클의 차가운 시선을 담담히 견뎌내며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마이클 역시 준노의 실력이 점차 성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준노는 어머니와 소피아리 선생님,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매진했다. 어머니가 퇴근 후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소피아리가 레슨에서 피드백을 주면 그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완벽을 향해 달려갔다. 콩쿠르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커져갔지만 준노는 어느새 자신만의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익히고 있었다. 그는 연습실에서 홀로 라디오에서 들은 클래식 곡을 변주하고 어머니의 자장가 멜로디를 자신의 음악에 녹여내며 점차 독창적인 음악가로 성장했다.
마침내 서울국제음악 콩쿠르의 날이 다가왔다. 준노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소피아리 선생님에게 마지막 격려를 받았다. 준노야, 내 음악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오늘 그걸 마음껏 보여줘. 소피아리가 따뜻하게 말했다. 준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그는 이제 두려움보다 음악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국제음악 콩쿠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준노는 세계 무대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중 가장 큰 무대는 뉴욕 카네기홀이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의 음악을 펼칠 준비를 했다. 준노는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설레면서도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동안의 연습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미형과 스승 소피아리 선생님이 함께해 주어 든든했다. 뉴욕에 도착하자 마천루와 번화한 도시의 모습에 준노는 잠시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이미 피아노 건반 위에서 울려 퍼질 음악이 가득 차 있었다. 호텔방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그는 공연 리허설을 위해 카네기홀로 향했다. 카네기홀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2000미 알렉석의 객석과 황금빛 장식, 그리고 중앙에 놓인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는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준노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리허설 동안 그의 손가락은 마치 자유롭게 춤을 추듯 건반 위를 날았다. 음향이 완벽하게 조율된 공간에서 그의 음악은 더욱 맑고 풍부하게 울려 퍼졌다. 소피아리 선생님과 어머니 미형은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의 연주를 지켜보았다. 공연 당일, 카네기홀은 세계 각국에서 온 관객들로 가득 찼다. 긴장감이 돌았지만 준노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음악을 전할 기회를 소중히 여겼다. 그는 가슴에 스승 이정현 선생님이 선물한 음표 모양 브로치를 달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연주를 시작했다. 첫 곡은 베토벤의 열정 소나타였다. 그의 손길은 자신감과 숙련된 기교로 건반을 누르며 감정의 깊이를 담아내었다. 이어 쇼팽의 발라드가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작곡한 고양이 노래가 연주되었다. 이 곡은 어머니의 자장가에서 시작해 자신의 성장과 여정을 담은 작품이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가 곧이어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준노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무대를 내려왔다. 그는 이제 단순한 소년이 아닌 세계적인 무대에서 인정받는 음악가가 되어 있었다. 카네기홀 공연 이후 준노의 삶은 눈부시게 달라졌다. 그가 받은 찬사와 관심은 점점 커졌고 음악계에 주목받는 신예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명성이나 성공이 아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음악의 본질을 찾고 싶었다. 어느 쌀쌀한 가을 저녁, 준노는 서울음악원 근처 작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낡은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길고 우아했으며 피아니스트의 손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준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안녕, 젊은이. 늦은 시간에 혼자 있구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노인은 자신을 이정현이라 소개하며 과거 세계 각국에서 연주했던 한국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라고 말했다. 준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고 믿네. 그것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메시지일세. 너도 그 메시지를 찾아야 하네.
이정현은 진지하게 말했다. 준노는 자신이 느끼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다. 외로움, 희망, 사랑과 고통이 모두 그의 연주에 담겨 있다고. 이정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정한 음악가는 기술뿐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표현하는 사람이라 말했다. 너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지만 그 재능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하다네. 겸손함을 잃지 말고 언제나 진실된 마음으로 연주하거라. 이정현은 준노에게 자신의 첫 콩쿠르 우승 때 받은 음표 모양의 금색 브로치를 선물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항상 네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걸세. 준노는 그 선물을 소중히 받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만남은 준노에게 음악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세월이 흘러 준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아니스트로 성장했다. 그의 연주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음악을 통해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데 힘썼다. 특히 그는 자신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의 피아노 자선 콘서트를 주최했다. 콘서트가 열린 서울 예술의 전당은 수많은 관객으로 가득 찼다. 준노는 무대 위에서 젊은 음악가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꿈과 열정을 전했다. 그중 한 소녀는 자신이 준노의 연주를 듣고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준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 미형, 스승 소피아리, 그리고 이정현 선생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무대에 섰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음악은 세대를 넘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저 역시 작은 소년에서 시작했지만 여러분의 꿈과 열정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음악을 통해 희망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합시다. 무대 뒤에서 준노는 자그마한 나무 상자에서 이정현 선생님이 주신 금색 브로치를 꺼내 소녀에게 선물하며 말했다. 이것은 당신의 음악 여정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많은 이들이 준노와 소녀를 축하했다. 준노는 이제 단순한 연주자가 아닌 다음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멘토가 되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펼쳐지고 별들이 반짝였다. 준노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음악의 정신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세대에서 세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